실비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이제는 유지하는 것도 부담된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그런데 오늘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춘 새로운 5세대 실손보험이 드디어 공식 출시됐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보험료를 조금 낮췄다 수준이 아닙니다. 암이나 중증 질환 보장은 강화하고 과도하게 이용되던 일부 비급여 보장은 조정하면서 전체 보험료 부담 자체를 낮춘 구조로 실손보험 체계가 꽤 큰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그동안 이야기만 많았던 1세대, 2세대 가입자 대상 전환 할인과 선택형 할인 특약 내용까지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됐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험료는 실제 얼마나 줄어드는지, 도수치료와 비급여 보장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는 유지가 맞는지, 전환이 맞는지까지 정부 공식 자료 기준으로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어떻게 출시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근데 이번 개편은 단순히 보험료가 조금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감기, 도수치료, 통증주사처럼 우리가 흔하게 봤던 외래 비급여 치료는 실손 보장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고, 반대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 위주로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 실손이 생활용 보험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중증 의료비 보험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5세대 실손이 왜 나오게 된 건지,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그리고 기존 실손 가입자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까지 쉽고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와 보험사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인데요. 특히 일부 비급여 치료들이 과도하게 이용되면서 보험금 지급이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도수치료, 영양주사, 체해충격파, 통증주사, 비급여 물리치료 같은 항목들이 있어요. 실제로 정부 발표에서도 비필수 치료들이 실손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세대 실손의 방향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필수 치료는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비필수 치료는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등장합니다. 바로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눈다는 건데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는 대부분 실손으로 보장이 가능했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 질환처럼 중증으로 분류되는 영역은 기존 수준의 보장을 유지해주고, 반대로 우리가 평소 자주 이용하던 비중증 외래 치료는 보장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증 비급여부터 보면 이 부분은 생각보다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자기부담률도 기존처럼 30% 수준이고 연간 보장 한도도 5천만 원 수준을 유지합니다. 오히려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입원 시에는 연간 자기부담 500만 원 상한도 새롭게 생겼는데요. 즉 정말 치료가 많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을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죠. 비중증 비급여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실손을 가장 많이 활용했던 영역이거든요. 예를 들면 도수치료, 허리통증 치료, 비급여 물리치료, 영양주사, 통증주사, 각종 외래 통원치료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장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실손이 있으니까 부담이 덜하니 치료받자 이런 느낌이었다면 5세대에서는 비중증 비급여 통원의 경우 자기부담률이 50%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 최소 자기부담금 조건까지 붙기 때문에 실제 체감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예전에는 20에서 30만 원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를 실손으로 처리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절반 이상을 직접 부담하는 상황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업계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보는 부분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일부 비급여 항목들이 아예 보장 제외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해충격파 치료, 일부 비급여 주사, 미등재 신의료 기술 같은 항목들인데요. 쉽게 말해서 예전처럼 실손 있으니까 도수치료 받자 라는 구조 자체를 줄이겠다는 방향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장점도 있는데요. 보험료는 실제로 꽤 많이 낮아집니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는 4세대 대비 약 30% 정도 저렴해지고 1세대나 2세대와 비교하면 절반 이상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위주 보장만 선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결국 정부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보험료 부담은 줄여주되 생활형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은 축소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가입자는 5세대로 갈아타야 하냐? 근데 이건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병원을 거의 안 가는 사람, 젊은 사람, 실손 활용이 많지 않은 사람,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큰 사람들은 5세대로 전환했을 때 보험료 절감 효과를 꽤 크게 체감할 가능성이 있죠. 반대로 도수 치료를 자주 받거나 통증 치료가 많거나 비급여 외래 이용이 많은 사람, 허리나 목 같은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기존 실손 유지가 훨씬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5세대는 비중증 비급여 보장이 확실하게 줄어들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5세대 실손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중증 중심, 필수 의료 중심으로 비급여 통제 강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즉 예전처럼 실손 하나로 대부분 해결, 이런 시대는 점점 끝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이번 5세대 실손 개편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기존 1세대, 2세대 실손 가입자들을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입니다. 예전 1세대나 2세대 실손은 보장이 굉장히 넓은 대신 보험료가 많이 비싸졌죠. 특히 오래 유지하신 분들 중에는 병원은 많이 안 가는데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게 바로 선택형 할인 특약인데요. 쉽게 말하면 기존 실손은 유지하면서 일부 비급여 보장을 빼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체충격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A 같은 항목들을 제외하거나 또는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옵션을 선택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는 옵션을 전체 선택할 경우 1세대는 약 40% 수준, 2세대는 약 30% 수준까지 보험료 할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나는 실손을 유지하고 싶은데 도수치료나 비급여 치료는 거의 안 쓴다, 이런 분들에게는 굳이 5세대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 거죠. 또는 보험료를 최대한 줄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예 5세대 전환 할인 제도를 선택해서 5세대로 넘어가는 방법도 생겼습니다. 예시로 정부 자료에서는 1세대 40대 남성이 5세대로 전환할 경우 월 보험료가 약 78,000원 수준에서 16,000원 수준까지 낮아지는 예시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런 할인 구조는 결국 비급여 보장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는지, 도수치료나 통증치료를 자주 받는지, 앞으로 의료 이용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을 꼭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실손보험이 바뀌어도 걱정 없이 대비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속 있게 대비하는 법, 그리고 든든하게 대비하는 법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5세대 실비와 실속형 설계안인데 40세 여성 기준 실비보험은 12,004원, 종합보험은 63,147원으로 1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암, 뇌, 심장에 대한 진단비와 치료비가 모두 커버가 되며 빈틈은 모두 실비보험이 메워주기 때문에 탄탄하고 실속 있는 대비를 할 수 있어요. 다음은 5세대 실비와 좀 더 든든한 보장형으로 설계한 내용입니다. 기존 실속형과 다르게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와 비급여 암주 치료비가 포함됐습니다.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는 뇌혈관, 허혈성 심장에 대한 수술과 혈전 용해, 혈전 제거, 중환자실 보장 등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치료를 보장하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급여 암주 치료비는 비록 비급여만 보장하지만 저렴한 보험료로 높은 보장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요즘 효과가 좋은 암 치료들은 대부분 비급여가 많기 때문에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도 대비하신다면 좀 더 든든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실속형과 다르게 암주요 치료비 비용을 조금 내리고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를 추가해서 효율성을 좀 더 챙기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기존 1세대, 2세대 가입자는
위설계처럼 가입하지 않고 전환 걱정 없이 그냥 1세대, 2세대 실비를 유지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1세대, 2세대 이후 가입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많은 실손 가입자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경제 상황과 병력 사항을 고려하면 답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하고 결정할 수 있게 지금부터 1세대부터 현재 판매 중인 실비보험까지 비교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 실손은 2009년 9월까지에 해당하고 이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1세대 실비 가입자입니다. 비급여도 거의 다 보장됐고 자기부담금도 5,000원, 사실상 병원비가 거의 다 나오는 보험이었어요. 지금은 가입한 지가 오래되어 연세가 많아지고 인상이 되어서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유지하시는 이유는 보장 조건이 워낙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갱신 주기는 있지만 재가입 주기가 없기 때문에 이 조건 그대로 평생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2세대 실손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의 중심에 있는 상품인데 그 이유는 바로 2세대 실손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2세대 가입자 분들 중에서도 2013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동일한 보장으로 유지가 가능한데 반면 2013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15년 후 재가입 조건이 있고 강제 전환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에 가입하셨다면 그 보험 계속 갖고 갈 수 있어요. 보장도 넓고 비급여도 많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2014년 11월에 가입하셨다. 그럼 2029년 11월에 자동으로 계약이 끝나고 5세대 상품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3세대 실손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상품이고요. 자기부담금이 20%에서 30%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입원과 외래 구분이 명확해졌죠. 보장이 축소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병원비 커버가 꽤 되는 구조로 착한 실손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4세대 실손은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상품인데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구조가 됐죠. 비급여 항목이 아예 특약으로 빠졌고요. 병원을 자주 가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병원에 잘 안 간다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동결하는 비급여 이용량 연동 구조가 적용이 됐습니다. 즉 실비로 비급여를 많이 쓰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로 변경됐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 더 바뀐 점은 기존 15년이었던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축소됐어요. 그래서 2021년 8월에 가입하셨더라도 5년이 지난 2026년이 되면 보험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번에 출시된 5세대 역시 1년 갱신, 5년의 재가입 주기로 현행과 같이 유지되지만 입원과 통원의 자기부담금 등이 소폭 변경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1세대 실손부터 이번에 출시된 5세대 실비보험까지 안내해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실손보험에 대해서 나름 공부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나의 보험에 대해서 리모델링 또는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연락처 또는 카톡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도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편하고 빠르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